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예,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본 바닷속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내 스쿠버 다이빙 환경은 어떻습니까? 일단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서 보온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남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로 섬이 많기 때문에 배를 타고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다이빙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이빙 메카라고 불리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연산호 군락지로 유명한 곳이라서 사시사철 많은 다이버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와 견져봤을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바다 환경도 멋있나요? 우리가 TV나 이런 거 봤을 때처럼 형형 색깔의 어떤 물고기, 열대어들, 그리고 산호 이런 거를 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좀 떨어집니다. 좀 수온도 차고 시야가 좀 안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찬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수중 생물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바다나 같은 바다는 하나도 없고요. 전 세계 바다는 다 틀립니다. 국내든 해외든 다 다른 바다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걸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동해는 안 와요? 동해는 좀 춥습니다. 열대 바다에 비해서. 그러면 이사님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다이빙을 안 하시나요? 우리나라도 많이 하는데요. 약간 추위를 느낄 나이가 됐는지 요즘은 해외가 더 좋더라고요. 해외라고 그러면 이제 열대지방 바다는 아주 덥습니다. 사계절이 없고 국내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다이빙을 할 때 장비도 완전히 틀립니다. 계절이 다 틀리니까요. 근데 지금 해외라고 말씀드린 건 열대 바다로 거의 수온이 30도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다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내 바다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겨울에도 다이빙을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여름에만 다이빙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다는 육지보다 한 박자 늦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이면 보통 물속은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7, 8월 달보다 더 따뜻한 수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정말 좋아하시는 마니아분들은 오히려 겨울철에 더 많은 다이빙을 다니고 있고요. 대신에 겨울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춥기 때문에 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슈트에 물이 안 들어가는 건식 잠수복이라고 하는 드라이 슈트를 입고 다이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도 다이빙을 즐기는 열혈 다이버들을 만나러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 다이빙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요. 바깥이랑은 다르게 수온이 따뜻해서 겨울철이라고 해서 겁 안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겨울에는 이제 수온이 좀 차기 때문에 드라이 슈트라고 하는 물에 몸에 들어가지 않는 장비를 갖다 입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추위를 잘 안 타는 편이라 여름에 입는 이런 웨슈트로도 다이빙을 진행을 하는데 보통 저희 강사님처럼 드라이 슈트 이거는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따뜻하게 다이빙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용 슈트는 크게 드라이 슈트와 웻 슈트로 구분되는데요. 두 슈트의 가장 큰 차이는 물이 몸에 유입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최종적으로 장비를 점검하는 다이버들. 그런데 특이한 장비가 눈에 띕니다. 이건 뭔가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스쿠버 다이빙을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한 이제 산타 다이빙을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겨울 바다에 산타가 등장했습니다. 흰 눈 사이가 아닌 푸른 바다 사이를 유유자적 유영하는 산타 다이버들. 물고기들도 산타 다이버를 환영하는 듯 때를 지어 주위를 맴돕니다. 겨울 다이빙의 매력에 빠져 즐거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 아쉽지만 이제 육지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연산도 너무 이쁘고요. 물고기들이 너무 많아요. 역시
돼지바다입니다. 겨울철 다이빙 우리나라 바닷속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사님 성에는 안 찹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바다는 우리나라 바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해외는 해외대로 많은 걸 볼 수 있고 바다마다 볼 수 있는 생물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또 다른 걸 느끼고 다른 걸 볼 수 있고 항상 뭐 다른 경이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바다든지. 그러면 우리나라 바다 속에서 경험했던 멋진 장면은? 잠깐만요. 이사님은 없으시군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 국내 바다는 조금 반찬거리로 나오는 거를 실제 눈으로 본다는 그런 느낌? 조금 엉뚱한. 해산물을 좋아하셔서 그 반찬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생물들이 실제로 눈앞에 돌아다니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이제 동호회 회원분 중에 한 분이 계속 이제 열대지방만 하시다가 이제 저희랑 이제 한국에서 처음 다이빙 하셨는데 처음에 춥거나 뭐 춥다 이런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오시더니 한마디가 동남아 바다는 아쿠아리움인데 우리나라 바다는 수산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거기 열대 형형색색의 물고기지만 사실 우리가 이름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동해 바다에서 들어가는 우리 남해 바다에서 보는 그런 물고기들은 대부분 우리한테 친숙한 물고기들, 광어, 우럭, 참돔, 뭐 멍게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또 그런 게 친근함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어도 있죠, 문어. 문어는 세계 어디 나라 다 있습니다. 뭐 굉장히 뭐 맛있는 문어가 바닷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뭐 다이빙 포인트라든지. 필리핀이 가까우니까 가깝고 바다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필리핀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경영하는 다이빙 리조트가 100개가 넘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그 얼마든지 계절에 상관없이 다이빙을 즐길 수가 있죠. 그 많이 갑니다, 필리핀에. 동해도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요? 안 가셨어요? 그렇지. 추위를 타는 사람들은 이제 필리핀을 권장하는 거고요. 그래? 추위를 안 타는 분들은 이제 동해도 좋습니다. 우균 씨가 사랑하는 열대지방의 바닷속 풍경 한번 구경해 볼까요? 형형색색의 물고기 떼와 넘실넘실 춤추는 산호초들. 그리고 유유자적 움직이는 해파리까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풍경이네요. 해외에서 그 독특한 해양생물 같은 건 어떤 게 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다이빙을 진행하면서 이제 취미였을 때는 모든 게 화려한 모든 물고기들이 너무 신기하고 어류도감 봐가면서 이제 좀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트리거피시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게 좀 사람은 좀 많이 공격성이 좀 강한 물고기라서 요즘에는 독특하다기보다는 그 트리거피시가 무서워서 다이빙 할 때 보면은 그게 있으면 좀 약간 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산란기 때는 되게 민감해서 그 다이빙하는 다이버들한테 되게 위험한 물고기가 트리거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심히 좀 요즘 관찰을 합니다. 아, 물속에서 상어나 이런 물고기 말고도 다른 위험한 그래서 종들이 저희들이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해양식물은 만지지 말라라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사람이 닿으면 안 되겠지만 일단 그 해양생물이 독이 있는 해양생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해양생물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해양생물들에 대한 어떤 그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가 있겠죠. 국내와 해외에 스쿠버 다이빙 인프라 차이가 있습니까? 특히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스쿠버 다이빙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광 어떻게 보면 사업이기 때문에 다이빙 전용선이라든가 어떤 그런 스쿠버 다이빙에 하는 환경이 되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실 다이빙하기 위한 환경으로서는 해외에 비해서 조금 약간 그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고 섬이 많기 때문에 다이빙을 굉장히 권장할 수 있는 다이빙 산업을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아직까지 발전을 시켜야 될 만한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은 다이빙 쪽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발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2년 전인가 강릉시에서 이제 다이버를 위해서 이제 다이빙을 관광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800톤급 그 난파선을 강릉 앞바다에다가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다이버들을 갖다 유치를 하고 해서 이제 그 해중공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또 더 큰 배를 갖다가 밑에다가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이제 스쿠버 다이빙이 이제 시장이 점점 커가면서 그런 이제 다이버를 이제 유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강릉시는 레저 전용 공원 조성 사업의 일부로 해중공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800톤급의 난파선을 가라앉혔는데요. 난파선의 외벽에는 산호초가 꽃 피듯 자리 잡았고 산호초 사이를 은빛 물고기떼가 유유히 헤엄쳐 다닙니다. 국내에서는 좀처럼 경험할 수 없었던 풍경. 다이버들은 한 폭의 산수와 같은 풍경을 놓칠세라 주위를 쉴 틈 없이 둘러보는데요. 난파선이 자리 잡은 지 이제 겨우 1년. 앞으로 어떤 모습의 풍경을 만들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다이빙은 최소 2명이서 같이 해야 되는 레포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다이빙 그 시작한 지 한 3, 4년 됐을 때니까 아마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배낭여행으로 이제 그 페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다이빙을 이제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영국 그 되게 나이 드신 영국 분이 계셨어요. 그때는 다른 분들은 체험 다이빙이었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이제 그분과 저만 둘이서 이제 펀다이빙을 즐겼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결혼하기 전에 다이빙 많이 하라고. 자기도 지금 이거 되게 힘들게 왔다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막 외국에 나간다 하면은 이제 간섭이 좀 심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도 어렸을 때니까 이제 그때 그분 말씀하신 게 좀 기억이 좀 와요. 부부와 같이 다이빙을 하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부럽지만은 그것도 2배죠. 비용도 2배, 기쁨도 2배. 우리나라 또는 해외 여러 곳에서 이제 다이빙을 하셨을 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바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연컨대 제주도 연산호가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연산호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의 연산호만큼의 그런 색이 나오지가 않아요. 너무 색이 빨간색, 노란색 너무 강렬한 연산호들이 그 군락을 이루고 있거든요. 문성 같은 데 가면. 그거는 과일 보면 정말 꽃밭에 온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하지만 해외는 약간 그런 색이 조금 제주도에 비해서 얕기 때문에 요즘도 저도 제주도만 가면은 연산호만 보면 아주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제주도 연산호를 뽑고 싶습니다. 그 해외 다이버들이 제주도의 연산호를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가보면 어쩔 때는 반이 외국인 다이버예요. 그 정도로 꽤 많이 유명합니다. 제주도 연산호는. 다이빙을 위해 제주도를 찾은 김영환 씨. 그런데 왠지 심각한 분위기인데요. 여기 뭐 제주도 하면은 또 연산호니까 이 연산호를 얼마나 또 색깔이 또 이쁘게 나왔냐 뭐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 오 멋있다 여기. 전 세계 다이버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제주 연산호. 한번 구경해 볼까요? 물감을 칠한 듯 강렬한 빛깔을 뽐내는 연산호. 마치 화원의 한가운데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꽃향기가 가득할 것 같은 우리 제주 바다의 풍경입니다. 방금 본 것처럼 우리나라 바닷속 풍경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바다에서 다이빙 해보시고 이 풍경을 꼭 같이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수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종종 미디어를 통해서 듣거든요. 실제로 보신 경험이 있나요, 쓰레기를? 예전에 그 필리핀 가서 비닐봉지가 이렇게 위에 수면에서 떠다니는데 그 쥐치가 한 2~3마리가 그걸 이렇게 쪼는 거를 목격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쥐치가 그 해파리를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게 해파리인 줄 알고 와서 이렇게 비닐봉지를 갖다가 그 건든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거북이가 코에 그 빨대가 꽂혀 있어서 그거 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거북이가 비닐봉지를 그 해파리로 오인해가지고 먹어서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양 생태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이제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뿐만 아니라 뭐 그 선크림 사용 같은 부분도 되게 민감하게 이제 그 이슈로 다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선크림이 그 저기 산호를 백화선장 시킨다는 연구 그 결과가 있어서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선크림 사용 금지의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선크림도 이제 그 산호를 보호하는 그런 선크림을 다이버들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운동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이버들도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아주 소소하지만 실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죠. 보통 스쿠버 다이빙을 하자고 권장을 하면 대부분 분들이 나는 물이 무서워. 다이빙은 잘못되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스포츠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스포츠고요. 물속에 들어가면 물밖보다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바다든 해외 바다든 어쨌든 바다라고 하나의 그런 하나 때문에 스쿠버 다이버들은 뭉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바다든 해외 바다든, 국내 바다가 춥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오해가 있고요. 국내도 충분히 아름답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친근한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국내 바다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더 즐거움이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